도대체 왜 트럼프는 멕시코를 이토록 가혹하게 때리는 걸까요? 단순히 마약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연극의 일부분만 보고 계신 겁니다. 트럼프의 진짜 관역은 멕시코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자, 숫자를 한번 보시죠.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과 멕시코가 주고받은 거래액은 무려 9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양국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상 최대 규모의 수치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나라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최대 무역 파트너를 향해 관세 폭탄을 던지고 심지어 군사 공격까지 운운하며 위협을 가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경제 논리로는 절대 설명이 되지 않는 미스터리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멕시코는 거대 공룡 중국의 그림자에 가려진 존재감 없는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중국을 저 멀리 따돌리고 미국의 제1순위 무역 상대국 자리를 꿰찬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괴한 사실은 트럼프가 바로 이 1위 파트너인 멕시코를 향해 무지막지한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군사작전까지 실행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체 왜일까요? 왜 자기 손으로 키운 최대 무역 파트너의 숨통을 조이려 하는 것일까요? 오늘 호구의 경제학에서는 뉴스 앵커들이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트럼프의 멕시코 전쟁 시나리오 뒤에 숨겨진 진짜 경제 전략과 소름 돋는 계산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뉴스를 틀면 트럼프가 멕시코를 압박하는 명분이 아주 그럴듯하게 나옵니다. 바로 펜타닐이라는 죽음의 마약 때문이라는 것이죠. 매년 10만 명이 넘는 미국 청년들이 마약에 중독되어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고 그 치명적인 독극물의 대부분이 멕시코 국경을 타고 흘러들어온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새벽에 전격 습격하여 체포한 지 불과 며칠 만에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슬퍼런 경고를 날렸습니다. 해상으로 들어오는 마약의 97%를 차단했으니 이제는 육지에 숨어있는 근거지를 타격할 차례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백악관 대변인까지 나서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멕시코 카르텔을 괴멸시키기 위한 군사작전 옵션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아, 미국이 정말로 자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구나. 역시 트럼프는 행동하는 지도자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이 영상의 핵심이자 가장 소름 끼치는 진실입니다. 펜타닐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재앙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 마약 차단이 진짜 목적의 전부였다면 트럼프의 칼날은 멕시코가 아니라 중국을 향해 먼저 날아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펜타닐의 핵심 원료가 되는 전구 물질의 대부분은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어 멕시코로 넘어가고 멕시코 카르텔은 단지 그것을 조립해서 미국으로 밀반입하는 중간 전달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원료 공급처인 중국은 그대로 둔 채 중간 경유지인 멕시코의 목줄을 겨누고 있습니다. 25%라는 살인적인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군사 타격이라는 극단적인 단어까지 선택하며 멕시코 정부를 강압적인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트럼프는 복잡한 경로를 무시하고 멕시코를 이토록 가혹하게 몰아세우는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트럼프만의 진짜 속내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눈은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자, 이제 껍데기는 던져버리고 그 알맹이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지난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멕시코 대륙에서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소리 없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중국 기업들이 마치 거대한 밀물처럼 멕시코로 공장을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숫자로 증명해 볼까요?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만 무려 77곳에 달하는 중국 거대 기업들이 멕시코 진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는 과거 5년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 10% 이상 폭증한 수치로 말 그대로 전례 없는 엑소더스가 벌어진 셈입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면면을 살펴보면 더욱 소름이 돋습니다. 하이센스와 순원 같은 중국의 전자업계 거물들이 멕시코 북부의 호프산 산업단지에 25개라는 엄청난 숫자의 공장을 한꺼번에 세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는 비아디는 멕시코 현지에
연간 15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춘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이며 이를 순식간에 30만 대 규모로 확장하려는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폰 생산으로 유명한 폭스콘은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인 GB200을 생산하기 위한 전략적 기지를 미국 본토가 아닌 바로 이 멕시코 땅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전 세계를 호령하던 중국 기업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멕시코로 몰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미국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치명적인 허점 하나에 있었습니다. 때는 2020년 트럼프 일기 행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트럼프는 미국과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를 잇는 자유무역 협정인 USMCA를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의 핵심은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멕시코에서 만든 제품의 75%가 무관세로 미국 시장에 무혈 입성할 수 있다는 규정이었죠. 단 부품의 75% 이상을 북미 지역에서 조달했다는 증명서만 있으면 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비극적인 틈새가 발생합니다. 이 규정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허술했던 것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핵심 부품들을 교묘하게 멕시코로 실어날라 거기서 나사만 조이는 수준의 단순 조립을 거친 뒤 서류상으로 메이드 인 멕시코라는 딱지를 붙이면 미국 세관은 이를 북미산 제품으로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는 뼛속까지 중국산인 제품이 멕시코라는 세탁기를 한번 거치고 나면 관세라는 장벽을 비웃으며 무관세 혜택을 받는 우회로가 뻥 뚫려버린 것입니다. 영악한 중국 기업들이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일기 행정부 때 중국산 제품의 25%라는 고율 관세를 때려부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중국 제품은 미국 땅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며 미국 제조업의 화려한 부활을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중국 제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옷을 갈아입고 경로를 바꿨을 뿐입니다.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고 멕시코 기업과 손을 잡는 방식을 통해 그들은 당당하게 멕시코산 라벨을 달고 미국 소비자의 안방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고사시키기 위해 쌓아올린 거대한 관세 장벽이 오히려 중국 기업들에게 멕시코라는 안전한 뒷문을 가르쳐준 꼴이 되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멕시코의 대미 제조 수출은 전년 대비 9%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 분야는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늘어났죠. 같은 기간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액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멕시코를 경유한 이 은밀한 우회 수출을 합산하면 중국산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사실상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미국 무역 적자는 여전히 천문학적인 숫자를 기록 중이고 트럼프가 그토록 외쳤던 제조업의 미국 복귀는 처참한 실패로 돌아갔으며 그 달콤한 열매는 멕시코가 고스란히 챙겨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흐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멕시코로 몰려간 것이 어디 중국 기업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기업들도 정확히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숫자를 보면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체감하실 겁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아 자동차는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에서 누적 생산 200만 대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고 심지어 2025년부터는 현대 자동차의 주력 모델인 투싼까지 멕시코 현지에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LG전자와 삼성전기, 그리고 LS전선과 포스코 세아메카닉스 같은 네로라 하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멕시코 땅에 거대한 공장을 세우고 라인을 돌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한국 기업들까지 약속이라도 한 듯 멕시코로 향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고도 자본주의적인 계산 때문입니다. 멕시코에서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만들면 미국 본토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건설비가 무려 40%나 저렴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인건비입니다. 미국에 비해 무려 90%라는 압도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USMCA라는 마법 같은 협정 덕분에 무관세로 미국 시장에 물건을 팔 수 있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멕시코는 그야말로 기회의 땅이었고 합리적인 비즈니스의 정석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눈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는 이것을 철저한 배신이자 농락이라고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트럼프가 일기 행정부 시절
중국을 때려잡겠다고 온갖 고생을 하며 쌓아올린 관세 장벽이 정작 중국에게는 멕시코라는 공짜 뒷문을 열어준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중국산 전기차와 전자제품 그리고 핵심 부품들이 멕시코 공장이라는 세탁기를 거쳐 너무나도 떳떳하게 미국 소비자들의 거실과 차고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비아디는 멕시코에서 전기차를 뽑아내어 미국 시장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고, 폭스콘은 엔비디아의 AI 칩을 멕시코에서 조립해 미국 데이터 센터에 납품할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문제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그토록 경계했던 중국의 첨단 기술 침투가 멕시코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 미국 심장부로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트럼프는 무서운 결심을 굳혔을 것입니다. 이 거슬리는 뒷문을 아예 박살내버려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멕시코 압박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두 개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칼날은 펜타닐이라는 아주 대중적이고 강력한 명분입니다. 이것을 앞세우면 미국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고, 국제사회조차 마약 전쟁이라는 대의 명분 앞에서는 함부로 토를 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칼집 안에 숨겨진 진짜 칼날은 바로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멕시코 정부의 멱살을 잡고 아주 잔인한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돈을 계속 받을 것이냐, 아니면 미국의 시장을 지킬 것이냐를 결정하라는 소리입니다. 25%라는 무시무시한 경제적 압박과 카르텔 폭격이라는 극단적인 군사적 위협을 동시에 가하며 멕시코를 항복 선언이 나올 때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이제 멕시코 정부는 거대한 딜레마의 늪에 빠졌습니다. 중국의 투자를 받으면 당장의 경제 성장은 보장되지만 미국의 보복으로 나라 전체가 흔들릴 위기에 처합니다. 반대로 미국 편에 서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투자처를 잃게 되어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결국 2025년에 들어서면서 멕시코는 생존을 위해 미국 쪽으로 비틀거리며 몸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미 행동으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산 섬유 제품에 전격적인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반덤핑 조사의 칼날을 빼들었습니다. 비아디의 공장 확장 계획이 중국 정부의 기술 유출 우려 때문에 멈췄다는 뉴스가 들려오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미국의 서슬퍼런 압박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100%에 가깝습니다. 트럼프의 이 지독한 전략이 드디어 먹혀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큰 그림이 보이십니까? 트럼프의 멕시코 전쟁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세계 패권을 놓고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거대한 전쟁이 멕시코라는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비극적인 드라마인 것입니다. 국제무역이라는 거대한 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평화로운 시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벌이는 소리 없는 총성 없는 전장입니다. 트럼프가 휘두르는 멕시코 관세 폭탄이라는 무기는 겉으로는 마약 전쟁이라는 정의로운 망토를 두르고 있지만, 그 서슬퍼런 속살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이 대륙에서 완전히 도려내려는 패권 전쟁의 결정체입니다. 뉴스는 연일 펜타닐 사망자 통계와 카르텔 소탕 작전의 자극적인 영상만을 쏟아내겠지만, 정작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본질은 USMCA 재협상의 세부 조항과 원산지 규정 강화, 그리고 중국 자본의 멕시코 진출을 막으려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바리케이드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늘 뒤통수를 맞고 호구가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런 지루하고 복잡한 경제 정책의 이면을 뉴스에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다 벌어지고 결과가 나와서 세상이 바뀌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또 우리만 몰랐다며 한탄하곤 하죠.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 위기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당시 뉴스는 서브라임 모기지라는 생소한 단어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지, 그 뒤에 숨어있던 복잡한 파생 상품의 썩은 구조와 신용 등급 조작이라는 거대한 음모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뉴스는 확진자 숫자를 중계하기 바빴지만 그 사이 중앙은행들이 찍어낸 천문학적인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자산 격차를 벌리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의 실체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벌이는 멕시코 전쟁도 정확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뉴스가 펜타닐의 비극을 말할 때 진짜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의 뿌리부터 흔들리는 거대한 재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예고한 대로 멕시코 관세를 실제로 실행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멕시코산 제품의 가격이 치솟을 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국의 평범한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더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이것은 거대한 공급망의 대이동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영악한 중국 기업들은 멕시코가 막히면 또 다른 구멍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시선은 베트남과 태국 그리고 인도와 중남미의 다른 국가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멈추지 않는 추격전이자 거대한 두 공룡의 끝없는 힘겨루기입니다. 미국이 한쪽 구멍을 막으면 중국은 다른 구멍을 뚫고 미국이 다시 그곳을 막으면 중국은 또 다른 길을 찾아 흐르는 물처럼 움직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멕시코 같은 중간 국가들은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줄타기를 해야 하고 우리 한국 기업들은 그 변화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치르며 공급망을 다시 짜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기아와 삼성 그리고 LG가 멕시코에 세운 공장들이 중국산 부품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관세 폭탄을 맞게 된다면 그것은 곧바로 우리 경제와 주가에 직격탄이 될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누니 복잡한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뉴스가 보여주는 화려한 표면 아래 도도하게 흐르는 진짜 경제의 물줄기를 읽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펜타닐은 단지 명분일 뿐이었고 진짜 전쟁은 무역협정의 자구 하나하나와 공급망의 연결고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뉴스 속보를 보며 놀라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뉴스 뒤에 숨겨진 트럼프의 본심과 중국의 다음 수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처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명분이 아니라 실리를 읽고 표면이 아니라 구조를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돈 앞에서 늘 호구가 되던 비극적인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호구의 경제학이 전해드린 이 냉철한 분석이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렌즈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거대한 경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보를 먼저 선점하고 그 이면을 읽어내는 사람만이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찰력이 깊어질수록 호구의 길은 멀어지고 승자의 길은 가까워질 것입니다.